예,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학 1 실력 정석 수업, 수학 1 실력 정석 수업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목차를 좀 볼래요? 목차를 보시면 그 전체 총 단원 수가 1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5개 단원. 1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배워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로그를 비롯하여, 그리고 이제 지수로그 함수, 방정식, 분우식,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섹션이겠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삼각함수 섹션, 삼각함수 이쪽 섹션이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열에 관한 수열 섹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이상은 다 수업을 하신 분들. 근데 이제 전체 총 단원이 15개 단원인데, 우리가 이제 12월 말까지 수업할 수 있는 횟수가 14회 분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만 어떻게 진행하고, 1단원, 2단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야, 그쪽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오늘은 이제 2단원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하루에 한 단원씩 진도의 속도가 맞춰져서 12월 말에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진도 스피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숙제는 여러분들 그 정석책 새로 나왔으니까 거기 보시면 진도가 나가는 족족족 그에 해당되는 필수 예제랑 밑에 있는 유제 푸시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드물게 있긴 있을 텐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정석 문제들은 다 연습장에다가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숙제를 더 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 더 드릴 거냐면, 그 정석책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을 내가 이제 확인학습지 뒤에다가 문제를 실어서 오늘 이따가 확인학습 때 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숙제 질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 33문제 정도 확인학습 때 진행을 할 거고, 그 뒤에 이제 34번부터 맨 뒤쪽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고, 계속 숙제에 관련돼서는 내가 이제 프린트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같은 걸 봤을 때, 아니면 나중에 수능 같은 걸 봤었을 때 좀 필요한 그런 문항들, 정석에 없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드릴 거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12월 22일 날 금요일 날 어떤 거에 대한 테스트가 있냐면 수학상 전범위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수학상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대략 20문항씩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숙제를 드릴 거고, 거의 그때 내가 드리는 계속되어진 숙제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오게 되는 테스트 문항이 존재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통 보면 이제 수업 안 하잖아, 학교에서. 기껏해봐 무슨 뭐 어디 체험학습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거나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럴 거야. 자거나 아니면 학원 숙제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거의 문제는 다 기본 정석에서, 기본 문제에서 한 40%, 연습 문제에서 60% 정도 낼 거니까, 나중에 가서 이왕 원장한테 계속 배우시던 분들은 원장반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지, 테스트 점수 개판 나오시면 일단 엄마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을 끊으세요. 오케이?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발 학원 끊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착실하게 좀 공부 좀 해주시고, 충분히 그 테스트를 잘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집구석에서 좀 따로따로 좀 해두시는 게 나중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상 심화 수업 들을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는 수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수랑 로그라는 단원 보는데, 엄밀히 놓고 따지면 그 1단원, 지수단원, 그리고 2단원, 로그단원, 요쪽 동네는 그 교과과정상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되어지는 바는 딱 한 가지야. 어떤 거냐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 지수를 좀 다루겠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수 자리에 이미 실수가 들어갔었을 때에 대한 상황들을 이미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면서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지수 방정식, 지수 함수, 지수 부등식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게끔 해주는 도입부.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지수 쪽에 대한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 저 로그라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실수의 표현 방법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간단하게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단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쯤 배웠으니까 지극히 당연히 간단한 지수의 계산이라던가 혹은 로그에 대한 계산 성질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적인 부분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 예제 같은 것들을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풀어가면서 내가 진행했던 실력 정석 수업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연습 문제 위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 필수 예제는 거의 수준이
기본 정석에 있는 것과 수준이 별로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통해서 좀 알아봤었고, 일부의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성적 결과가 개판 5분 전인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좀 성심성의껏 과거에 했었던 수업들을 참고로 해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써줘 볼게. 자, 뭘 하나 써줘 볼 거냐면 요거부터 시작해볼까? 자, 너의 자, 뭐 해볼까?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자, 이런 문제를 내가 하나 딱 하니 던졌다 쳐. 답은 뭘까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 뭐야 갑자기 저런 놈의 5제곱근 그거 도대체 뭐야, 이게 뜬금없는 분들이 계시고. 자, 여기 보면 그 정석체계에서는 사실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즉 지수, 즉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n 거듭 제곱근에 관련돼 있는 문항들이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내신을 본다던가 아니면 수능을 대비하는 어떤 모의고사 쪽에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걸 좀 많이 물어보냐면, 그 기본적인 n 거듭 제곱근의 정의와 그 중에 특별히 실수인 것의 개수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를 충실하게 하나하나 좀 따져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본다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걸 한번 물어본다 쳐. 자, 8의 세제곱근. 자, 8의 세제곱근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이거야. 자,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을까요? 레이디? 그렇죠. 3개 있죠. 어떻게 3개가 있나요? 그렇죠. 허수 2개. 이런 식으로. 즉 뭐냐면 여기서 8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A의 n제곱근이라는 거에서의 저놈의 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방정식의 근, 이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정의 자체는 분명 A의 n제곱근입니다의 정의는 뭔진 모르겠지만 n번 거듭제곱했을 때 A가 되시는 그런 X를 모조리다 A의 n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다시 one more time. A의 n제곱근입니다. 그럼 뭐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모든 X들을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그러니까 분명 여기까지에서는 분명 제곱근, n제곱근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실수 범위인지 허수 범위인지 얘기를 안 했어. 즉 복소수 전체 범위에서 다 찾아달라라는 거고, 결국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방정식의 근 모두를 다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이거야. 그러니 분명 저 친구가 대답을 잘 했던 것처럼 8의 세제곱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3번 거듭제곱했을 때 그놈이 8되는 모든 x들을 싸그리 다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라 하고, 그럼 그랬을 때 저 방정식을 풀어보겠다는 것은 이항시킨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인수분해 때려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깔끔넓적하게 인수분해를 땡겼다고 했었을 때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근이라는 것은 실근으로서 여기서 하나 나오고 허수인근으로서 이렇게 2개. 그 전체적으로 뭐다?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을 거냐면 그 중에 좀 특별히 실수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표기 방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었느냐. 그래요. 이 실수인 것. 그놈을 어떻게 표기하겠다. 세제곱근 루트 8입니다.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요 기호적인 표현은 분명 뭐라고 읽히는 거냐면 3번 거듭제곱하면 8이 되는 놈. 그 중에 좀 특별히 실수인 것을 표기하는 방법. 오케이? 다시 one more time. 3번 거듭제곱하면 8 되는 것 중 특별히 실수인 것을 표기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분명 분수지수의 정의상 여기는 요 놈아는 우리가 8의 3분의 1승입니다. 이렇게까지 왔었던 거를 다 기억한다고. 그러니 이쪽 동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잔뜩 있긴 하지만 분명 요렇게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 중 요 놈은 미치고 여기 있는 요쪽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지수인 거잖아. Who's my call? 그러면 나름 나와 있는 게 별 대단한 거 아니라 너의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알았어요. 그럼 그놈아는 분명 5번 거듭제곱해서 너 되는
그들 중에 실수인 것은 내가 저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가볍게 저렇게 들어오시고 그 후에 저렇게 쓸 수 있는데 분명 저기는 저 부분은 분명 우리가 분수지수를 알고 있으니 분명 어떻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5의 5승 그놈에 있어서의 5분의 1승입니다. 이렇게 표기해 쓸 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지수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면 분명 너가 미치고 너가 지수 자리에 있는 수잖아. 그럼 다 알다시피 지수법칙에 의하면 여기는 너랑 너는 셀이 뭐합니다? 곱합니다. 그러니까 셀이 곱해버리면 여기는 너는 5에 너에다 널 곱하면 분모 쪽에서 5로 한번 나눴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누가 됩니다? 5의 4승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저놈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오케이? 그리고 그 실수인 것을 표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석책에도 꼼꼼하게 다시 좀 적혀 있으니까 단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의 포인트만 너무 맞춰주시면 나중엔 결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봤었을 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뭐 21번이나 30번 같은 문제들은 저런 짜잘한 개념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다 당신은 외우고 그 외워져 있는 사실을 갖고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석책에 있는 내용들 정의, 용어 싹 다 닥치고 외우시길 바란다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쪽 얘기 중 하나는 자 이렇게 분류돼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 첫 페이지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거다.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쪽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자 다시 뭐라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대한 개수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개념 같은 거 할 때도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분명 어떤 거였냐면 정의상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뭔진 몰라도 n번 거듭제곱에서 A가 되는 그런 x들. 그럼 저런 방정식 중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다시피 이와 같은 어떤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무식하게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었지. 고1 과정 이상을 학습했다라면 분명 방정식의 실근이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x좌표가 존재한다라면 그놈이 바로 우리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자 우리가 하는 내용 별거 없다고 너의 그래프랑 너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데 있어서 분명 요 너가 짝수승일 때랑 홀수승일 때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분명 다르다. 그러시니 분명 그 내용상 요렇게 꼼꼼하게 한번 봤었을 때 분명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랑 홀수 거듭제곱근일 때 그들 각각이 생기는 그래프의 경우는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 분명 이렇게 생기고 홀수승일 때는 분명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놈이 우리의 상수함수랑 처음 만난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짝수 거듭제곱근 즉 여기는 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저 a가 양수라면 분명 만나 생기는 교점 개수가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빵일 때는 1개 나오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없어요. 하지만 홀수일 때는 요 놈이 갖고 있는 부호가 양이 되든 0이 되든 음이 되든 관계없이 언제나 딱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정석에도 잘 정리를 해드렸어. 어떻게? 그 거듭제곱근이 네가 짝수인 상태에서의 짝수 거듭제곱근에 있어서는 그들 중 특별히 실수인 것의 개수는 누구 값에 너가 어떤 부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럴 때 네가 양수인 경우라면 분명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 네가 빵일 때는 한 점 만나니까 1개. 그리고 네가 음수일 때는 0개 있어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네가 홀수 거듭제곱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분명 y는 a라고 하는 저 상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를 갖는다. 1개를 갖는다. 요런 내용.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짜잘하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제시가 되면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출제되는 기본적인 주제. 이따 확인학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2-3문제 연달아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이 옳고 그른지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 멍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야. 무조건 우리끼리 약속되어져 있는 교과과정상에 대한 정의를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만약 잘 못 외우신 분들이라면 이따 문제 풀 때 보면서 풀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드시 외우시길 바래. 그럼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또 주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꽤 나온다고. 뭐라고 나오냐면 자 FAN을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이다 라고 내가 여기는 요 기호를 정의했다 쳐. 자 이때 당신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대. 짜잔 얘들아 2018 곱하기 2018 더하기 F에 마이너스 2018 더하기 F에 2018 2019 더하기 F에 마이너스 2018 어이구 힘들어 2019 촥 이 값이 도대체 어찌 되나 당신들이 한번 구해줘 봐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머릿속에 내용이 정확히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분명 뭐라고?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그 거듭 제곱근이 얼마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놈이 과연 짝수 거듭 제곱근인지 홀수 거듭 제곱근인지에 따라 그때 다르며 그게 봤더니 야 이거 봐 이걸 뭐라고 읽어대? 짝수 거듭 제곱근이구나. 너 역시 짝수 거듭 제곱근이구나. 그럼 그럴 때 실수인 것의 개수는 분명 너에 있어서의 부호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니 너의 보는 양수니까 너의 이거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 있으며 아이고 네가 음수야 그땐 실수인 것의 개수가 0개 있어요. 반면에 요쪽에 있는 건 뭐입니다. 너 홀수 거듭 제곱근이구나. 너 역시 홀수 거듭 제곱근이구나. 그럴 때는 분명 저 A 자리에 해당되는 것에 부호에 관계없이 언제나 몇 개씩 존재한다? 1개씩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내야만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내신에서는 반드시 꼭 한 문제 물어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한 땀 한 땀 기본적인 정의 쪽에 관련돼서 그걸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대한 여부는 몰라서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봐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정의밖엔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게끔 정확하게 다시 한 번쯤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10페이지 가볼까요? 거의 뭐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1번부터 정석책이 너무 오버하셨어. 거기 보면 이중분호 푸는 방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실력 정석이라고 넣어두셨나 봐. 숙제 풀 때 안 해도 괜찮아. 누구 안 해도 되냐면 필수에서 1-1번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리고 밑에 있는 유제의 1-1번의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다시 한 번쯤 연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하고 어디 갈 거냐면 연습 문제 쭉 펼쳐보겠습니다. 자, 뭐 연습 문제 초장부터 들어가고 막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일단 호흡 좀 잡아보고 싶어서 그래. 자, 어떤 호흡을 좀 잡아볼 거냐면 음해지수의 독해. 그러니까 이쪽 동네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습했을 때도 보면 어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봤을 때 자유롭게 좀 읽어가면서 진행하시면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은데 그걸 갖다가 잘 못 읽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저씨가 잠시 좀 언급 좀 해보려고 한다. 자, A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있대. 그럼 저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A N승분의 1입니다를 누가 모르겠어. 다 알지. 근데 이랬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너는 A N승의 역수 이렇게 자꾸 읽었으면 좋겠어. 다시 누구다? 음해지수는 항상 뭐라고 읽어라? 역수다. 넌 누구의 역수다? A N승의 역수다. 오케이 콜? 자 이제 아저씨 무슨 얘기 하려냐면 간단한 어떤 지수에 대한 계산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있긴 있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 당신들한테 내가 이런 장난을 좀 쳤다 칠게. 세제곱근 루트 어떻게 애들이 되게 빡셀까? 이렇게 해볼까? 세제곱근 루트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있대. 이건 빡세지도 않네. 그럼 이건 가볍게 그냥 뭐 하시면 돼? 요놈의 즉 요놈의 역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만인 거지. 자 그럼 다시 one more time. 이런 거에서도 되게 부드러운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촥 이렇게 있대. 그럼 저런 것도 이제 가볍게 뭐다? 얘는 무조건 너의 역수라고.
그럼 저런 거 계산할 때 딜레이 걸리지 말고 그냥 바로 27분의 8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말 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음의 지수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읽는다? 역수라고 읽는다. 그 두 번째 next. 요런 문제를 한번 좀 써볼까요? 어떤 문제일까?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3승 더하기 a 4승. 여기는 요 i를 아저씨가 이제 심심넓적하니까 마이너스 8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9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0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1승 쫙 해서 야 저기는 저 아이를 좀 간단히 나타내어 봐 라는 문제를 아저씨가 냈다 쳐. 그럼 저걸 간단히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나 어떻게 나타내나 그럼 고민하지 말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들한테 내가 자 AB 더하기 AC는 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 줬다고 친다라면 옆에다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래? 라고 물어봤다 이거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어떤지 당연히 그 짓 하죠. 여기 쳐다봤더니 분명 공통인 게 있네. 공통인 게 있으니까 당연히 A를 묶어갖고 촥 하겠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럼 그랬으면 좋겠다고 내 생각. 자 뭐냐 저렇게 밑이 똑같은 놈들이 거듭제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저런 상황, 밑이 똑같은 놈들이 거듭제곱되어져 있는 저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그냥 다 뭐 해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셀이 다 한번 모아봐 이거야. 즉 여기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분자 쪽은 속 편하게 합니다. 자 A로 묶었어요.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3승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라고 고민하지 말고. 근데 나름 희한하게 이 분모 쪽만 들어가면 애들이 헐 저런 건 또 어떻게 하지 또 고민 때리는데 자 봐. 짠 누구로 내가 묶었는가를 잘 보라고. 황정윤이 나갈래 어쩔래. 분명 누굴 공통인수로 묶었냐면 너희들 중 지수 자리가 가장 작은 놈으로 묶었다고. 그럼 분모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얘네들 중에서 지수가 가장 작은 너를 공통인수로 하여 싹 묶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분명 짠 여기랑 아이고 여기부터 이걸 묶었다고 했을 땐 너랑 곱해서 네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수 법칙상 분명히 짠 여기가 몇 승대의 정상이야. 그치 3승대 정상이라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여기는 얘는 당연히 A의 누구 제곱 여기는 너는 A의 1승 그럼 여기는 누가 되고 1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수 자리가 이렇게 정수승으로 돼 있을 때는 자연수승으로 돼 있을 때는 애들이 보통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묶어갖고 열심히 잘 하시더라 이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음의지수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분수지수 같은 것들로 되어 있을 때는 당초에 거길 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아저씨가 지금 좀 잔소리를 해드리는 것.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제일 작은 놈을 공통인수로 해서 묶어보면 지가 알아서 답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럼 저런 건 자연스럽게 A의 12승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구조가 많으니까 기본적인 그 산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 자 그러다 보면 뭐 정석책이나 아니면 시중 일반적인 참고서의 문제들을 보면 사실 이 지수다론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과정 올라와서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그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자연수 또는 0 혹은 음의 정수인 상태까지만 배워놓다가 그 지수 자리가 실수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 간단한 지수 법칙에 대한 계산들을 당신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묻다 보니까 뭐 어려운 문제 내려면 뭐 낼 게 없는 거야. 그냥 쓸데없이 막 이런 문제들도 막 만들어내고 한다고. 그 여러분들이 좀 적응도 있게끔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문제가 있대. x는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오케이. 2에 요거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쫙. 자, x가 이러할 때요. x가 이러할 때요. 자, 질문이야.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값은 도대체 어찌 되나요? 뜬금없이 이제 저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대. 그럼 뭐 할까? 뭐 하기는 자 봐. 아까도 잠깐 얘기하지 않았나? 뭘? n제곱근 루트 a. 너는 애시당초 어떻게 독해되기를 바라는 놈. 너는 n번 거듭 제곱하면 a 되는 놈이에요. 그게 분명히 저놈은 이렇게 무슨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럼 저놈 자체가 외치고 있는 바는 저는요 제발 몇 번
n번 거듭제곱 해주세요. 그럼 전 분명히 n번 거듭제곱하면 a가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뭔가 장난을 치실 일이 있다라면 무조건 n번 거듭제곱 해주세요. 그럼 그 말은 누구도 마찬가지겠어. a의 n분의 1승 이런 식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지. 너 역시도 분명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저는요 그냥 이렇게 병신처럼 있는 것보다는요 n번 거듭제곱하면 a 되는 놈이에요. 그게 제발 저한테 뭔가 산수를 하여 적절히 변형을 하고 싶다라면 저는 그냥 n번 거듭제곱 해주시면 저렇게 복잡한 머리에다가 이상한 걸 안 달고 있고 좀 더 심플해진 모습으로 저는 생겨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립니까? 진짜죠? 네, 아저씨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발음도 되게 정확하잖아요. 콩콩 오늘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인다고요. 샤워도 하고 왔어요. 면도도 했고요. 날씬해 보이려고요. 오늘 아침부터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배가 없잖아요 오늘. 진짜예요? 자, 헛소리예요. 미안합니다. 자, 가보시면 랄라 진짜 라이. 애기들이 뭐 수업하는데 뭐.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해보면 스토리는 뭐 되게 뻔해요. 어떻게 뻔하냐? 그럼 어쩔까 뭐 고민하지 마세요. 대놓고 저한테 외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세제곱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지. 알았어. 그럼 난 어찌할지 모르니까 그래. 묻는 것도 저러니까 대놓고서 난 세제곱 하겠음.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 바보 아니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대한 전개식 알고 있어요. 그럼 난 너 세제곱하면 너겠고요. 넌 세제곱하면 요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3배에 너너 곱했는데 이거 뭐야? 역수의 곱이니까 당근지사 1 곱하기 너 더하기 너네. 근데 너 더하기 너 이왕 쓸 거면 너 더하기 너니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야 좀 심플하게 쓰는 게 낫잖아. 오케이 됐으네. 알았어요 베이비 쿵. 오케이. 써놓고서 문제도 좀 하고 있는 저 질문을 잘하니 꼬라봤더니 오모가리 김치찌개. 여기는 UI. 그대로 퐁당. 저쪽으로 이항되는 게 바로 저놈이네. 알았어? 그럼 끝났네. 내가 원하는 답은 2 더하기 2분의 1. 고로 2분의 5가 내가 원하는 답이군.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뭘 아무거나 막 들고 들어가면 막 되겠니? 서 있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원추 원하는 바는 무엇에 대해서 원하고 있냐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오더니 그냥 뒤에는 이상한 확률과 통계 프린트를 막 정기공포 프린트 막 들고 이봐! 떼치! 어디서 지각하고 떼치 똥떼치 너 이따 아저씨가 불호용을 내릴 거야! 아저씨 무섭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라던가 혹은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대놓고 일단 첫 번째 뭔가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내가 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저 아이가 저 기호가 나한테 해주는 약속대로 얘기가 들린다고 잘 들어봐. 뭐라고 외친다고? n번 거듭제곱하면 a 되는 놈이에요. 저 n번 거듭제곱하면 a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절 좀 n번 거듭제곱하셔서 저 지옥 같은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저는요 무조건 n번 거듭제곱 해주세요. 이런 어떤 산수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럼 저런 관점으로 정특식 연습 문제 보시면 그지 같아요. 1-6번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그런 연습 문제 1-6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3-1 과정, 3-1 과정에서 최상위 수학 따위 등을 풀다 보더라도 거기 이제 3스태프 막 이런 데도 막 존재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연습 문제 몇 다시 몇이라고 했니? 몇 다시 몇? 1-6.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겁먹지 않고 천천히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계산을 하는 쪽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좀 아저씨가 먼저 좀 해드리면 이런 거야. 많이 복잡해 보여. 많이 복잡해 보여. 홍홍. 그럼 그 많이 복잡한 전체를 하지 말고 일부분부터 계산을 해봐. 일부분부터 계산해보렴. 이렇게 다정하게 여러분한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다. 이거야. 일부분부터. 자, 무슨 얘기냐? 랄라이 진짜 라이. 으빠라바빠삐아뽕 빵꾸뽕 빵꾸뽕 뽕뽕뽕 허이. 자, 1-6번 봤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봤더니 이게 우리 x는 뾰병 이게 뭐래니? 3분의 1에 쿵 2에 n분의 1승 빼기 2에 마이너스 n분의 1승 쿵 이렇게 생겼대.
그리고 뭐 n은 0 아니래. 자, 이래놓고 나한테 해달라는 질문. 오, 예, 베이비. 2분의 3. 이렇게 놓고 또 뭐야? x 더하기 루트에 9분의 4 더하기 또 뭐야? x의 제곱 뭘 뭐야? n승 쫙 이랬대. 그리고 이제 저놈이 갖고 있는 뭘 해달라.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달라고 했대. 야, 이 거지 같은 놈.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 거듭 제곱도 있고 뭐 루트 안에도 있고 뭐 잔뜩 뭐 잔뜩 있어. 너무 길고 좀 복잡한 저런 무리식에 대한 어떤 값을 계산해 달랬대. 그럴 땐 저걸 막 집어넣을까? 집어넣는 거 맞아. 집어넣는 거 맞아. 근데 초장부터 이걸 여기서부터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전체식을 다 끌고 가려면 그 풀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 이 앞에 서 있는 전문가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란 그럴 때는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즉 전체 한꺼번에 먼저 집어넣지 마시고 요런 동네가 도대체 뭘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해. 오케이? 쉿!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저런 식으로 해서 나온 문제들 있잖아. 그지? 근호 안에 뭐 이렇게 변태 5분 전 이런 아이들 있잖아. 대부분 다 완전 제곱식 돼. 오케이?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100%다 완전 제곱식이 돼. 근데 그렇게 비밀을 말해주면 애들이 또 재미없으니까 한번 해볼게. 진짜 그런지. 너무 가증스럽다 수업하는 게. 그죠? 막 귀여운 척 하려고 막 지랄 떠는 게 막 보이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자, 뭐예요? 9분의 4 더하기 해보자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입니다. 9분의 1에 뿅! 2에 여기서 잠깐 요런 거 계속 쓰면서 문제 풀려면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정신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귀찮지. 그럴 때는 저런 복잡 다단한 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두시는 게 편하냐면 저놈을 누구 2의 n분의 1승 이런 것들을 가볍게 a라고 치환해 주세요. 그게 문제 풀 때 속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없나이다. 그럼 갖다 갑니다. 제곱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a라면 빼기. 너는 분명히 너의 역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가볍게 a분의 1의 완전 제곱입니다. 요 근호 안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중. 그럼 여기 그랬다라면 여기는 요 아저씨는 어머 여기도 9도 있고 여기도 9가 있네. 그럼 잽싸라지게 나는 뭐 해볼 수 있습니다. 9분의 1로 셀이 한번 엮어볼래요. 그럼 엮어보시면 이쪽부터 써봤을 때 a 빼기 a분의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4 이래놓고 놨더니 오모가리 김치찌개. 이야,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거네. 분명 여기는 요 아저씨는 분명 변형식으로서 계산하시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완전 제곱 요렇게 변신 로봇. 야, 그러니까 근호 안에 게 이거였어. 그럼 여기는 이쪽 단계는 분명 너는 루트 뿅은 야, 그럼 여기는 요 아저씨는 분명 우리 a는 양수지. 2를 거듭 제곱한 거니까 a는 양수인 게 맞지? 그러니까 저건 굳이 절대값 세릴 것도 없이 그냥 뭐로 튀어나오겠다. 3분의 1에 a 더하기 a분의 1로 튀어나오겠구나. 그랬다면 여기는 네가 도대체 얼마인지가 궁금했어. 오예! 2분의 3 꾸룽꿍 그놈의 n승 짜장. 그러면서 우리 x는 요쪽 자리에서 3분의 1배 된 a 빼기 a분의 1이었고 그럼 나는 이 뚱뚱했었던 거를 간단하게 바꿔놨으니 이제 널 갖다가 여기다 퐁당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누가 됩니다. a 더하기 a분의 1 요렇게 정리되는구나. 그럼 어려우니 알아서 요놈아랑 요놈만 쓱 지워졌고 남는 게 요쪽 자리에서 3분의 2 a가 남았네. 그럼 앞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약분되고 나면 남는 게 뭐만 남아? a만 남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그 a의 우리 a는 누구였어? 너의 몇 승이 되는구나. n승 되는구나. 그럼 고민할 거 없네. 지수법칙상 너랑 너랑을 곱하라는 뜻이니까 그 결과는 2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실제 무슨 일품이나 블랙라벨 이런 식의 문제들을 봤을 때 보통 3스텝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의 문제들이 저런 상황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따 확인했을 때 연습할 수 있게끔 이런 스타일의 문제 한 서너 문제 이상 좀 실어놨고 그리고 뒤에 숙제편에다가도 또 서너 문제 이상 시켜놨으니까 겁먹지 말고 좀 복잡한 형태의 뭔가를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뭐한다? 좀 가장 간단한 그리고 언제나 얘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거의 다 100%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되는 것들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좀 고려하여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됐음?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다뤄볼 내용이 아가씨 책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지? 그럼 거기 정석책 인쇄한 거 있지? 그거 들고 일로 와. 맨 앞으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자, 그럼 가봅니다. 짜잔. 연수문제 1-2번 문제랑 그리고 연수문제 1-9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숙제 풀 때 그 1-7번이랑 1-13번 두 문제는 숙제할 때 안 풀어도 돼요. 두 문제는 제끼셔도 돼요. 자, 연수문제 1-2번. 몇 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씨가? 그죠? 1-9번 본다고 그랬죠? 1-9번. 자, 저 두 개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고방식은 뭐 그 문제 풀어갖고 답 내는 건 해설 보면 잘 써 있어. 근데 뭐 해설만 보고 공부할 건 우리의 공부 마음 자세가 아니니까 이 두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란 어떤 걸 좀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거야. 뭔가 이제 밑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이 지수 자리가 너무 뚱띠야. 뚱띠해. 너무 커. 아니 너무 지저분해.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막 뚱띠고 막 지저분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야. 아, 스트림에서 놀랐니? 자주 해. 걱정하지 마. 연달아서 7번도 하는 사람이야. 여기 이 기존에 다니던 애들은 아주 익숙해. 그렇죠?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쪽팔리지도 않아요. 코드 파고요. 별짓 다 해요. 방구도 뿡 끼고 별짓 다 해요. 미친놈이거든요. 자, 다시 one more time. 여러분들 학습 포인트는 단지 풀어서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발전과 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상황의 구분을 좀 보시라고. 어떤 상황이라고? 아, 거듭 제곱 이 지수 자리가 너무 뚱띠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나눠봐. 저런 뚱띠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나눠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은 우리가 최근에도 뭐 해봤어?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었잖아. 최근에 했었던 게 이제 2배 AN 더하기 3의 n승. 이게 도대체 몇 승인지도 모르는 거지, 그지? 괴롭지. 그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산수 연산은 뭐 하는 거야? 나누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 템포로 쭉 흘러가면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해봐야 이쪽에서 나왔던 생각의 마인드가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마인드 쪽에 관련돼서 내가 어떤 생각을 끌고 가겠다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숙제를 풀 때도 좀 풀어보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뭐 있어? 심화와 응용에 강한 수학. 오케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두셔야 이렇게 응용도 되고 자연스럽게 심화도 된다고. 그럼 볼게. 자, 1-2번부터 봅니다. 질문이 뭐라냐? 일단 좀 하기가 싫어. 아이씨, 이 거지 같네. 2의 10승이 100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나 아는데. 1024 아는데. 자, 거기서 이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 계신 분들이 2의 10승이 1000보다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쯤 배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그걸 이용하라는 것은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너는 한 세트로서 관찰해달라. 즉 2의 10승이 있다라면 10의 3승, 여기는 전원과의 비교를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2의 10승에 대한 친구는 무조건 10의 3승입니다 라고 던져주는 거야. 저 사실을 이용하라. 당신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2의 10승이 1024걸 뻔히 다 아니까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는 누가 존재한다? 2의 10승과 10의 3승은 무조건 콜라보레이션 되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주어진 식을 관찰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라고 친절하게 이용하라고 제시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뭔데? 아유, 질문이 뭐래? 5에 누구? 마이너스 999승. 그놈하고 누구? 2에 누구라니 이게 마이너스 2331승. 아유, 겁나네, 겁내. 자, 너랑 너의 뭘 해달라?
대소관계 비교를 해달라. 자, 사실 어떤 지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값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는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실전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추후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하게 되잖아. 그리고 지수 부등식 이런 걸 하게 되잖아.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여 대소관계를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실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메인 테마 중에 하나.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수 부등식 편 들어가면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력 있게 수업을 좀 해드리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그럼 뭐 하라고? 봤더니 거듭제곱 자체가 아주 그지같이 너무나 커. 그럼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분명 양수가 확실한 두 수에 대한 대소관계는 분명 그들의 셀이 뭐 했을 때 나눴을 때 그 값의 결과가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크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크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한번 뭐 해보겠다. 그건 나눠본다 이거야. 거듭제곱이 이렇게 이빠 있을 땐. 그럼 여기는 요놈 나눠봤는데 의미지수니까 좀 불편해 항용이. 그래 알아서 역수로 또 돌려버릴래 일단. 그럼 돌려버리면 요거 분명 5에 999승 그러면서 2에 뭐가 되는 거야? 2331승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거 뭐 어쩌라고 선생.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지가 봤더니 이래요. 1-9번 연습 문제. 자 뭐라고 나오느냐. 1 아닌 양수 t에 대해서 그럼 넌 1 아닌 양수 t래. 그래놓고 나서 우리 x는 뭐라고 했어요? t에 t 빼기 1분의 1 그래놓고 뭐야? y는 이건 또 뭐라 나왔어? t에 t 빼기 1분의 t 이게 쓰잘데기 없이 나왔어. 그래놓고 나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여기는 요 x랑 y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x랑 y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내봐. 뭐 이게 질문인가 봐. 그럼 또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지수 자리가 좀 어떻게 돼 있어? 지랄스럽게 좀 되어 있구나. 지수 자리가 좀 약간 지랄스럽게 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일단 저 지랄스러운데 니들의 밑은 서로 무한 상태에 있으니까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쟤네들 내가 뭐 해보겠다. 나눠보겠다. 이 생각부터 한번 들어가 보란 말이야. 그럼 가볍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나눠봤어 이렇게. 일단 나눠보자고. 그럼 일단 나눠봤더니 그럼 이제 뭐가 똑같아? 밑이 똑같은 상태니까 지수 법칙을 써버릴 수 있겠고 그럼 아시다시피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셀이 빼면 그만. 그럼 분자의 지수 야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남는 게 t 빼기 1분의 t 빼기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약분되면서 야 뭐야 신난다. y는 t 곱하기 x구나. 일단 이와 같은 관계가 나온 거야. 그런데 x랑 y로만 이루어진 관계식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는 요 t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겠음. 이런 식의 얘기라고. 그럼 내가 저놈을 갖다가 뭔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근데 봤더니 자 t는 고스란히 내가 뭐라고 써볼 수 있다. 요렇게 x 무슨 말이 알아듣는? 혹은 t는 요쪽 동네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서 써버릴 건덕지가 있다는 거지. 즉 짜잔. 자 저기서 한번 볼까요? x에서 볼까요? 심심한데? x에서 바라봐서 안 되면 y에서 한번 또 바라보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요 관계상 x는 t 대신에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뭘 쓸 수 있다고? y분의 누구야? t 대신에는 그치 x분의 y지. x분의 y 그놈에 있어서의 t 빼기 1분의 1승이라고. 그럼 t가 다시 또 누구였으니까? 너였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x분의 y 빼기 1분의 무슨 승? 1승입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는 왜 침착하게 또 요거 분자분모에다가 내가 뭘 곱할 수 있고 분자분모에다 x를 한번 곱해버리면 남는 게 y-x분의 x입니다. 이렇게 식이 남게 되지. 그러시면 야 결국엔 뭐야? 어이구 여기서 놓고 봤을 때 x랑 y로만 이루어진 관계식이 저기서부터 탄생되는구나. 그럼 저렇게 아름답게 탄생됐으니까 나는 일단 양변에 이것을 때려버릴 수 있잖아. 너희 꼴 너인 상태지 지금 현재. 따라가. 그럼 요 놈을 없애려면 양변에 요것을 땡겨주면 x에 뭐가 나오고 y-x승 은 그러면서 요쪽 자리는 남는 게 일단 x분의 y 전체의 x승 얘만 남네. 무슨 말이 돼? 지수법칙 민선이 되는 거 맞니? 그럼 이제 마무리 줘보자.
여기도 x라는 밑, 너도 x라는 밑이니까 아, 요 놈의 양변에다가 누굴 곱해버리면 되겠어? 이거 없애려면 x의 x승을 셀이 곱해버릴 수 있겠지. 그럼 x의 x승을 양변에 확 곱해버리면 요쪽에서는 밑이 같았으니까 아, 지수법칙상 너랑 너를 더하면 그만 너의 y승, 은 여긴 곱하면서 분모 있는 놈 날라갔을 거 아니야. 그게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건 뭐가 남게 돼? y의 x승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뭐다? x랑 y 사이에 대한 관계식을 또 찾아내고 볼 수 있음. 이런 식의 주제들.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내려면 특별하게 낼 게 없다 보니까 저 정도쯤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기 1-2번이랑 1-9번 같은 경우의 문제들, 어떤 상황에 대한 마인드를 좀 끌고 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저 지수 자리가 좀 복잡하고 뭔가 있었을 땐 그들끼리에 대한 어떤 관계를 잡아보려고 할 땐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냥 나눠서 성심성의껏 나는 지수 법칙을 해보겠다는 마인드만 잘 들고 가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히 좀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해봅니다. 여기까지 배웠었던 내용 간단하게 좀 복습해 보시면서, 자, 누구도 해볼까요? 아니다. 그 1-12번. 1-12번. 연습문제 1-12번을 직접 니네 손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문제 아저씨가 1-12번을 한번 시켜봤는데, 아니 12번은 그죠? 12번 요걸 이제 시켜봤는데, 이제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런 습관이 잘 안 들어서 그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네가 세 자리 수다. 뭐 정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수 부분이 세 자리인 수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 요런 어떤 한국말, 그래 무슨 말인지 뻔히 알아. 그럼 한국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로 바꿔서 표현해야 돼? 수학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해내는 능력치가 좀 딸리다 보니까 안 돼. 얘만 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러면 A가 세 자리수이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수학으로 옮기는 방법은 뭐야? 부동식으로 바꾸는 거지. 여기는 요 Y는 분명히 뭐야? 세 자리수의 첫 출발은 누구니까? 100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10의 제곱 이상. 그 요쪽을 뭐라고 써야지 정상일까? 여기 표현이 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럼 1000보다는 작은 수구나 이러면서 몇 자리수입니다 라고 하는 저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법은 기본적으로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 요거 하나 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으로 다 끝났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여기가 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쳐다보시면 내용이 막 이래. 어떠냐. 자, 질문이 M에는 자연수래. 자연수라고 했는데 뭐 어쩌라고 선생님. 아 근데 표현 자체가 M 곱하기 N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네 자리수이고, 네 자리수야. 그러니까 분명 걔는 누구부터 출발할래? 1000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그 네 자리수이고라는 그 한국말을 일단 요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봐야 된다 이거야. 그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거 봤더니 또 밑에 있는 건 뭐야? N분의 N, 여기는 요 놈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한인 숫자가 나타났다. 그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안 나오는 그런 수는 그잖아. 누구부터 누구 사이에 있는 수들이겠어? 수직선에서 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분명 여기가 제로가 있다 치고 여기가 뭐 0.01 이런 수라고 쳤을 때, 이쪽을 0.01 이런 수라 쳤을 때, 아 여기부터 스타트하기 시작해서 아 여기 이런 놈이라던가 만약 이런 놈이라던가 이런 놈이라던가 이런 놈이라던가 그 무슨 말이 콜. 그러다 보면 누구보다는 작은 수겠어. 0.1보다는 작은 수잖아. 그게 여기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놈들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영한인 수가 나타낸 수니까 자연스럽게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형로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학습을 해봤으니까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한국말을 변신만 시켰다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되게 뻔해. 왜요? 질문에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니? 물어본 것 자체가 그럴 때 M과 N은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럼 일단 M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M만 좀 그잖아. M이 궁금했으면. 그럼 내가 할 일 중에 하나는 분명 뭘 거야? 요 N은 좀 약간 없어지고 싶어.
그럼 제시되는 이 준식의 양변을 내가 뭐 해보는데? 제곱해버렸다라면. 그럼 제곱해버리면 요게 10의 마이너스 4승 퉁퉁퉁 여기 요놈 그대로 이제 m제곱 분의 n제곱 이렇게 있는 거고 퉁퉁 10의 마이너스 2승 원하는 게 뭐가 필요해? m이 몇 자리 수인지가 궁금했다며. 그럼 여기는 요노마랑 여기 있는 요노마를 셀이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겠네. 귀찮네. 아예 역수를 취해버려. 역수를 취해버리면 n제곱분의 m제곱 요놈이 축 10의 마이너스 역수 취했으니까 제곱보다는 크시고 누구보다는 10의 4승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i랑 여기는 요 i를 셀이 뭐 해버리면 변변 곱해버리면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m 3승이라는 것은 곱해버렸으니까 누구보다는 10의 몇 승보다는 큰 거야. 곱해버리면 10의 5승보다는 큰 거고 이쪽에서는 10의 몇 승보다는 10의 8승보다는 작은 거지. 이렇게. 이게 됐어. 그럼 뭐 스토리 끝났네. m이 궁금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야? 세개변에다가 3분의 1승 때려주면 네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 3분의 1승 때렸으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10의 3분의 5승. 그 요쪽 자리는 10의 3분의 8승. 요렇게 된 거겠고. 그랬다면 이제 게임은 끝났네. 분명 여기는 너는 지수법칙상 놓고 따져봤었을 때 1 더하기 3분의 2잖아. 1 더하기 3분의 2. 콜? 그러니까 3분의 2. 1 더하기 3분의 2. 아유, 다시야. 여기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수지. 그렇다는 얘기는 10의 3분의 2승 곱하기 10의 1승이라는 것은 여기는 네가 분명 몇 자리 수일게 자명해. 다시 10의 1승보다 크고 10의 제곱보다 작은 수지. 누가? 여기는 요 아이가. 그잖아. 그럼 그건 우리가 몇 자리 수라고 하는 거야? 두 자리 수. 무슨 말 콜? 그러면 분명 너는 두 자리 수 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가질 수 있는 자릿수 중에 하나는 분명 두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겠고. 그 여기는 요노마가 말하는 것은 저기는 누가 3분의 8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10의 제곱보다는 크시고 10의 3승보다는 작지. 그럼 여기는 너는 요게 100이니까 분명 세 자리수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 콜? 그러니 너라는 놈보다도 작은 자연수. 근데 여기가 세 자리수의 첫 출발은 아니고 세 자리수 중에 하나인 거고 넌 두 자리수 중에 하나니까 아 저런 상태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은 분명 두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겠고 또는 세 자리 자연수일 수도 있겠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m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는 그렇게 가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n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여기서 누구 없애버리면 돼? m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m을 없애려면 여기는 요 아저씨랑 여기는 요 아저씨를 변변 이번에는 곱해버리면 그대로 m이 사라지겠네. 그럼 얘랑 얘를 셀이 곱해버리면 남는 게 누가 남게 돼 있어? n 3승 남게 되어 있고 저쪽에 곱하면 10의 1승. 이쪽에서는 곱해버리면 10의 3승. 이렇게 남겠네. 그럼 끝났네. 여전히 n이 궁금했으니까 3분의 1승 땡겨주면 10의 3분의 1승보다는 크시고 10의 1승보다는 작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분명 여기는 너는 세제곱에서 10되는 놈은 분명 몇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지. 다시금 one more time. 10의 3분의 1승은 10의 0승보다는 크시고 10의 1승보다는 작으니까 분명 한 자리수 중 누군가 하나 될 거 아니야. 그 얘는 10인 거고. 그지? 그러니까 분명 걔가 여전히 가질 수 있는 자릿수는 n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는 몇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대충 무슨 말이 따라감? 얘기 돼 재령아? 오케이? 진짜로? 진짜로? 딴 얘기 없고 뭐가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야. 니네들이 뭐 자연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신들한테 나와 있는 어떤 표현에서 어떤 수가 몇 자리 자연수입니다. 몇 자리 수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수학적인 표현은 반드시 이와 같이 누구로? 부등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낸다. 이게 여러분들이 갖추고 가셔야 될 기본적인 맥락. 저 표현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수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뭐 짜잘한 어떤 잡스꾸리한 문제들은 이따가 확인학습 시간에 여러분들 풀릴 테니까 확인학습은 시험이 아니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질문해가면서 문제풀이 계속 해가시면 돼. 알았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단원 로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그 갑니다. 그럼 로그 왔어요. 로그. 네.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자, 그럼 로그라는 게 뭐냐? 로그. 요건 분명 새로운 실수의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중 하나는 이게 루트 2, 3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지? 그러듯이 이제 어떤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 하나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배우게 된 거다 이거지. 여기가 콜. 자, 그럼 뭐가 어쩔 건데 선생님? 대충 하자는 거지 뭐.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면 새로운 실수의 표현 방법인데,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교과서나 정석에서 시키는 대로 읽으면 돼. 쟤는 뭐라고 읽는 거야? 간단히는 우리가 여태까지 로그 A에 비해 로그 A에 비해 이렇게 읽었지, 그지? 근데 정석을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쟤는 뭐라고 읽혀 있어?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다. 이렇게 써 있지. 여기가 콜? 자, 이게 뭐냐면 이 로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사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개념이 잡히는 건데, 로그라는 거는 좀 독특한 지수야. 그냥 좀 독특한 지수다 보니까 그놈에게 이름을 붙인 거야. 좀 특별한 지수라고. 이름을 단지 로그라고 붙인 것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걸 하자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뭐 이랬대. 뭐 당신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분명 이런 걸 알아요. O라는 게 있대. 근데 걔를 갖다가, 자, 다시 이미 한번 좀 배웠으니까 뭐 이런 걸 성질이라고 해서 배우잖아. 요거 A의 B입니다. 촥 이래버리면 여기는 요 아이는 너랑 위치가 교환이 가능하고, 위치 교환 가능했으니 B의 로그 A, 여기는 1이니까 너는 B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성질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그게 다 뻥이야, 뻥. 뭐냐면 이놈의 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게 개념상 존재하는 표현이냐면, 로그는 내가 1 아닌 양수를 새로운 밑을 이용하여 표현했을 때의 지수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 로그라고 한다. 이렇게 로그의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바뀌니까 이게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야. 1 아닌 B라는 양수가 있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저 B라는 양수를 너 아닌 또 다른 밑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생겼나 봐. 그럼 그때 지수 자리에 해당되는 수는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로 표현한다. 이게 로그에 대한 기본적 약속이라고. 즉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의 1 아닌 모든 양수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표현해낼 수 있다. 여기 좀 볼까요? 자, 이런 어떤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3 곱하기 2의 x승은 y는 2의 x승을 평행 이동하면 얻을 수 있다. 자,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 이 주장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대한 이야기야. 저 주장은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야, 씨 뭐야. 평행 이동하려면 너 대신에 뭔가 좀 들어가는 거, 또는 y 대신에 y 모시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단지 봤더니 뭐야. 너랑 곱하기 돼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게 보여. 결론은 참이라고. 뭐냐? 사람들은 그런 거란 말이야. 복잡하게 써지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이렇게 써지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냥 단지 우리 소원은 통일이듯이 저는 어떤 곱하기나 나누기 꼴로 구성되어 있는 수에 있어서의 밑이 여러 개 표현되어 있는 상태를 수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나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밑을 어떻게 하든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간단히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제시되어 있는 식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탄생되어진, 발명되어진 새로운 수의 표현 방법이 바로 로그인데 무슨 얘기냐고? 나는 이젠 로그라고 하는 좀 독특한 지수에 대해서 배워왔으니 저 3? 알았어. 난 널 2를 미치로 표현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저놈의 3이란 것을 2를 미치로 표현했을 때 대한 지수 자리에는 2를 미치로 하는 3의 로그를 갖다 써주기만 하면 너 완벽히 그 밑이 2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럼 걱정 고민 끝났지 뭐. 그럼 너는 널 평행 이동하면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여기는 너 대신에 너를 대신에 써준다라면 주어져 있는 저 함수는 분명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이 돼서 분명 여기 있는 x 대신에 네가 들어갔으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얻어질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군요. 이런 식의 개념 얘기들. 이런 것들 자잘자잘자잘 모든 저런 자잘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뭐에 관련된 얘기다? 아, 다 로그로서 표현되어진 새로운 지수. 즉, 1 아닌 임의의 양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밑을 이용해서 표현해 갈 수 있음.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도 뭐 이것저것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우리한테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발명하신 건데,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이 정도만 좀 보면, 잠깐 뭐라고? 난 너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뭐 너를 미치로 해서 표현하겠다고. 얘 언제나 미치였잖아, 그잖아. 그럼 지수 자리는 뭐가 표현된다고? A를 미치로 하는 B의 로그다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이 돼? 자, 이게 뭐냐, 로그의 계산 법칙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되게 지저분하게 배운단 말이야. 정석책에 나와 있듯이. 근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로그의 계산 법칙이란 건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끝난 거야. 로그를 계산한다는 것은 누굴 계산하는 거야? 지수 자리에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것. 그게 나름 예를 들어 뭐 이런 거거든. 자, 내가 m이 있어요. n이 있어요. 근데 좀 궁금했대. 그래서 m이랑 n을 셀이 곱한 값이 누군지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 저놈들이 밑이 다르다고. 그래서 심심럽적하니까 내가 니들을 그래 A를 미치로 하여 너를 표현해보고 싶다 이거야. 그럼 너는 A를 미치로 하는 M의 로그고요. 너는 A를 미치로 하는 N의 로그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럼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너와 너를 밑을 통일하여 만들어 본다면 하나의 밑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 너랑 곱했어. 그럼 지수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 합인 거잖아. 그 닌길럽적 띵럽적 으빠라빠빠 삐야뽕 빵꾸뽕 너 더하기 너라고 이렇게. Does my call? 그런데 난 너도 너라는 수도 A를 밑으로 하여 표현하는 게 가능해서 아 알았어 나 써볼래. A를 밑으로 하는 MN의 로그를 테니까 그럼 얘랑 완벽히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 애시당초 뭐였어?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 아 여기는 진수끼리가 곱으로 표현됐을 때는 계산하시면 합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애시당초 니네가 지수법칙이란 걸 알고 있었던 그 지수법칙을 한 것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가 곱으로 돼 있을 땐 아 니들은 따로따로 덧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곱한 거니까 관계가. 엄마니 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로그라고 하는 것이 애시당초 어떠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들고 있는지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로그라는 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1 아닌 임의의 모든 양수는 내가 언제든지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때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지수 자리에 해당되는 숫자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로그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 오케이 콜? 자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간단한 계산하는 필수 예제들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넘어가서 26페이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편 쪽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는 그 문제 2-5번 뭐 이런 거. 그럼 뭐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정신을 갖고 좀 문제 풀이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시됐을 때 애들한테 문제를 풀려보면 문제 풀이가 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있는 모범 답안처럼 한다 이거야. 모범 답안처럼.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로그가 아니라고. 아 그럼 홍성대 할아버지는 몰라갖고 그렇게 모범 답안으로 하셨나요? 아니고 말로 설명하는 거랑 글로 설명하는 게 달라서 그래. 그 양반이 얼마나 수학을 잘하시는 양반이면 이렇게 책을 훌륭하게 쓰셔갖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겠어. 다 아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풀이를 이렇게 해두신 것뿐. 자, 아저씨를 봐봐. 감정부터 잡아보자. 여기부터 감정부터 잡아보자. 아저씨를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이런 짓 뭐 가볍게 할 수 있거든? 2x 3. 오케이. 얘가 로그야. 뭔데요? 3을 2를 미치로 했을 때 지수자리에 해당되는 수라고. 그 뭐야? 2를 미치로 하는 3의 로그라고. 니네가 가볍게 알고 있는 그 정의대로 너는요 라고 해서 배우잖아. x는 뭐라고 해요? a의 비면. 이게 배우잖아.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너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럼 마찬가지지. 여기 양변에다가 내가 뭘 때려봐? x분의 1승 땡길 수 있어? 알았어. 2는 3의 x분의 1승이지? 그래. 그럼 바로 여기는 요 i가 3을 미치로 하는 2의 로그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아 그러니까 여긴 네가 x라며 선생. 그래. 그러니까 봤더니 지금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면 그들은 너무나 당연히 역수관계에 있는 거야. 무슨 말 콜? 이게 된 거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애시당초 누굴 뜻하고 있는 거냐면 로그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저 기본적인 구조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로그로 다 표현을 바꿔갖고 이상야릇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얘기를 잘 들어봐. 밑을 우리가 저렇게 바꾸는 이유는 지수법칙 써먹으려고. A의 제곱 곱하기 B의 3승. 얘는 저 이상 지수법칙 써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저걸로 끝이지. 근데 밑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럼 걔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수법칙을 써먹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로그 쪽에서도 보면 밑 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로그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자리에 있는 거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그런 값인데 좀 특별한 지수여다 보니 이름을 로그라 붙인 것뿐인 거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계산된다는 것은 지수법칙이 계산된다는 거고, 그 지수법칙이 계산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밑이 같은 상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만 계산될 수 있으니 당신들이 배운 게 뭘 배우게 된 거다? 밑 변환 공식 등등등을 배워서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를 하는 걸 배웠던 거다 이거야. 그럼 이제 거기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제정신으로 좀 바라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짜잔. 필수예제 2-5번. 그 요런 거 이상하게 풀지 않게끔 집에서 숙제 풀 때도 변태처럼 안 풀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따 확인했을 때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좀 할 거야. 자, 1번 이렇게 있대. 1.23의 x승 너는 누구고요? 아, 100이래요. 그게 누구야? 0.00123의 y승. 니는 뭐래요? 100이래요. 아, 이래놓고 질문이 뭘 물어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승. 이게 궁금하대. 그럼 뭐 고민하지 마. 문제에서 묻는 게 요게 궁금하대. 그럼 당연지사 x분의 1과 y분의 1이 일단 나오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요쪽이 둘 다 100이잖아. 그니 나는 뭔 짓 할 수 있어? 양변에 x분의 1승을 땡겨주시면, 양변에 y분의 1승을 땡겨주시면 이제 여기는 너와 너는 하나의 통일된 밑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밑이 같은 상태에서는 내가 지수법칙 써먹을 수 있음. 그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너의 지수에서 너의 지수 셀이 빼겠다는 것은 당연지사 우리가 해야 될 과정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거고, 그럼 너에서 너의 셀이 나누시면 분명 좌변에 해당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 저거 나눠버리면 하나 둘 셋 이게 10에 몇 승 돼?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쪽 자리는 이제 10에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1승 마이너스 y분의 1승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궁금했던 너는 누구입니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해결을 쳐달라는 건데 문제를 내가 어디 잘못했니? 답이 이상하게 나왔다? 어디 잘못했을까?
문제를 잘못 썼나 이 시당초? 문제는 잘 썼는데 왜 잘못됐지? 답은 왜 2분의 3이야? 이 변대짓 하고 있네? 다시 못하면 어디 뭐 잘못한 것 같다 나? 어디 잘못했니? 아 병신이죠? 자 따라합니다. 강의 병신. 병신입니다. 병신. 어디 잘못했냐면 여기는 10의 3승 맞잖아 지금 나눴으니까. 여기 100이잖아 100. 이렇게 10 이게 들어오면 이게 2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무슨 말 콜?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네가 너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입니다.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그놈은 누가 된다? 2분의 3 된다. 이런 식으로. 뭔 말이 됨?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거?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2의 x승 은 누구니 이게? 3의 y승 은 6의 z승. 자 저런 일이 벌어질 때 너분의 뭐라고 하냐 이거? x 플러스 y z. 자 저놈의 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얘 뭐 이거 별것도 없네. 요렇게 한 템포 잡아줘 버리면 분명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여기에다가 z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지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되나요? 그럼 대놓고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y분의 z도 좀 나와야겠고 x분의 z도 좀 나와야겠어요. 그러니 그게 나오려면 나는 분수지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너랑 같아요. 그래. 그럼 그 상태에서 나는 뭘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 그지? 양변에 x분의 1승 땡겨주면 그러면 2는 6에 x분의 z승 이렇게 돼버린 거고 니들 같은 관계에서 양변에 y분의 1승 땡겨주시면 너는 6에 y분의 z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너와 너는 하나의 밑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 지수법칙 가능하고 분명 문제에서 묻고 있었던 요 값은 지수끼리를 더하라 이런 질문인 거니까 당연히 변변 곱해주면 좌변은 6, 우변 쪽에선 6의 저것은 내가 원하는 저 답은 얼마? 1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무슨 말이 따라가는 거 됨? 됨? 그래서 철저하게 이와 같은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자 나름 또 이제 심화 수업이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자 위에다가 적어두시고 이따 확인학습 시간에도 본 문항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쯤은 알아야 돼. 42x승은 7 그리고 42의 y승은 3입니다. 뭐 이렇게 있대. 이때 질문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대. 14에 1-y분의 x 플러스 y승의 값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구해봐. 요게 이제 요런 스타일 계열의 문제들 중에 가장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야. 야 그럼 저것도 뭐냐 싶어요. 뭐냐 싶어요. 진짜 뭐나 싶어요. 근데 대놓고 지금 여기는 이 상태는 이미 너와 너의 밑을 통일시킨 상태잖아. 무슨 말 콜? 그게 대놓고 나한테 외치고 있는 게 방금 전에 있는 상황은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양변에다가 뭐 몇 분의 몇 승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던 거라면 이번 상황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고 7과 3에 대한 밑이 다 42로 통일되어 있잖아. 그럼 이미 통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버릴 이유가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럼 지금 현재 나한테 나와 있는 조건에는 분명 42를 밑으로 이용하여 생각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 일단은 내가 저기는 저 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를 갖다가 42로 한번 좀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봤더니 분모는 누구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되지. 3으로 나누면 되지. 인정? 근데 그 3 역시 아주 아름답게 42를 밑으로 표현해놓고 있잖아. 무슨 말이 동의돼? 그러니 밑이 통일되었으니 나는 너를 42의 1-y승입니다 라고 써볼 수 있고 그래놓고 이제 문제 질문을 봤더니 어머 오빠 14의 요거 분의 1승이 있네. 그 요 순간 나는 양변에다가 이거 분의 1승을 때려버리시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14의 누구? 1-y분의 1승 그놈이 현재 42군요. 그러면 아이고 저 값이 뭡니까? 뭐긴 뭐야? 14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니까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너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요 놈의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곱해져서 만드는 게 저거니까
당연지사 이쪽 자리에 x 플러스 y승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 놈아에 해당되는 것이 누구야? 40이에요. 그게 요 자리에 해당되는 게 40이니까 저놈은 42에 x 플러스 y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은 오마이갓 김치찌개. 너랑 너를 셀이 뭐 했다? 곱했다는 뜻이 되니까 그 결과는 2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미 자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했었던 스타일의 문제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보통 한 10개 정도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면 한 2-3개 정도 학교에서는 전 문제를 꼭 출제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학습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습을 통해 나중에 과정 다 끝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같이 생각은 뭐냐면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게 로그의 기본 정신이다. 밑을 나는 영원히 뭐한다? 통일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만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요 정도까지 했고 나머지 필수 예제는 또 가볍게 풀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 중에 2-5번 요걸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2-5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사료를 한다고. 뭐 로그 2에 12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본 문제 이제 왜 시켜봤냐면 누구 하려고 연수 문제 2-17번을 하기 위해서 그걸 시켜본 건데 그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로그라는 것도 새로운 실수의 표현 방법이라 했었고 우리는 어렸을 때 루트 7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요놈에 대한 어떤 정수 부분을 알아야 소수 부분도 하는 거였고 정수 부분은 당연히 너의 양옆에 있는 완전 제곱수로 판단한다는 걸 누구나 다 한다 이거지. 그게 저렇게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판단 방식은 우리 밑이 있었을 때 여기는 요 12가 너의 거듭 제곱 중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은지를 생각하는 거여서 분명히 그 정수분에 대한 판단은 봤더니 2의 3승보다는 크시고 여기는 요 아저씨는 2의 4승보다는 작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아저씨는 3이고 요 아저씨는 4니까 아 여기는 요 놈이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의 수는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수 부분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고 그럼 정수 부분을 안다라면 당연히 그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음. 여기까지 1절. 자, next. 자, 그럼 계속 흘러가서 이제 아저씨 무슨 얘기 하려고? 아, 이런 얘기 하려고. 짠! 연수 문제 2-17번을 봐요. 자, 꼼꼼하게 그 문제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게 무슨 똥된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학습했으면 좋겠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일단 첫 번째 짜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진법이 십진법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십진법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수를 표현했을 때 10의 거듭제곱으로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234라는 수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진법의 표현으로 표현했을 때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4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분명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이라는 게 꼭 정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지사 0.234라고 하는 놈도 우리는 진법의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으며 그럼 거기는 그 아저씨는 10의 1승분의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3승분의 4입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나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이거거든. 표현을 보고 정확히 본인이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여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수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수는 십진법 소수로서 0.234를 의미하는 표현이군. 즉 어떤 걸 나는 원하는 거냐면 당신들한테 5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3 더하기 5의 3승분의 2라고 하는 이런 구조의 식을 보면 저걸 보자마자 아 이거 통분해갖고 5의 3승분의 냉길이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아 저런 식의 표현은 오진법 소수 표현으로 0.132라고 하는 오진법의 소수 표현이군.
요렇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표현을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되게 간단한 얘기야. 어떤 수에 자릿수를 올리고 싶어. 그럼 내가 10진법 세계에서 그 수의 자릿수를 하나 올리고 싶으면 요 놈 자릿수를 하나 올려주고 싶어.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돼? 10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거듭 제곱에 하나씩 증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원모 타임. 5진법 수야. 그놈의 자릿수를 내가 하나 올리고 싶으면 뭘 곱하면 돼? 5진법은 밑이 5인 상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듭 제곱이니까 당연히 5를 곱하면 자릿수가 하나 증가해. 여기까지 콜? 그럼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여태까지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무지막지하게 많이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배웠다? 이런 거? 지금은 저걸 뭐라고 해? 2 곱하기 3분의 1로 해석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 2와 3분의 1.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이해했었던 대분수 표현. 그러면서 여전히 뭐야? 이러한 실수에 대한 정수 부분이 너다. 다시 루트에 대해서도 분명 너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수에서도 이런 실수가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 데까지만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차리는 데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다야. 이유는 정수 부분만 알면 알아서 소수 부분을 아니까.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아주 멋들어진 과거에 아주 먼 옛날 나왔었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2-17번 질문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연수 K에 대해서 BK라고 하는 값은 0 또는 1이라는 값밖에 안 갔는데 그래놓고 하는 질문이 로그 7의 2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저 로그 7의 2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됐대. B1 더하기 2제곱분의 B2 더하기 2 3승분의 B3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표현됐을 때 당신들한테 이제 여기 있는 요 세 값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알아봐봐 이랬대. 어이씨 그럼 저거 도대체 뭐지? 어우씨 이게 아니고 그냥 너 분명 실수잖아 실수. 그럼 본 문제가 나한테 외치는 바는 뭐냐면 로그 7의 2라고 하는 저와 같은 실수를 이진법으로 내가 표현을 해봤었을 때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수는 뭔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수는 뭔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수는 무엇인지를 당신이 한번 직접 구해봐. 이게 저 질문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 없고 그놈이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의 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방법만 배워놨다고. 그러니 네가 이렇게 계속 소수 자리에 있어 봐봐야 나는 네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 네가 정수 부분의 수로 튀어 오르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너의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기만 하면 정수 부분의 수가 되는 거니까 이진법 세계에서는 내가 2를 곱하면 자릿수가 무조건 하나 올라가게 됨. 그래서 우리는 준식의 양변에다 2를 곱하여 그럼 2를 곱해버리면 로그 7의 4가 되는 거고 그놈은 B1, B2, B3 이렇게 올라가는 이진법 수가 되고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정수분의 수가 도대체 뭔가 봤더니 분명 로그 7의 4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수부분은 0이잖아. 로그 7의 4 그잖아. 로그 7의 4는 로그 7의 1보단 크고 로그 7의 7보다는 작으니까 그지? 정수분 제로. 그러니까 누구구나. 야 우리의 B1의 값은 빵이구나. 그럼 너 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흐름은 다 끝났다 이거지. 어떻게? 이제 내가 또 너가 궁금했어? 자릿수 하나 올려야겠어. 이진법이니까 자릿수 하나 올려야면 2를 곱해야겠어. 2를 곱해버리면 2 곱하면 4, 4, 16. 그럼 여기는 니는 B2, B3 땡땡땡 이진법수. 그럼 여전히 로그 16이라고 하는 것은 요 16은 이번에는 7보다는 크고 7제곱보다는 작은 수니까 너 1이니까 네가 갖고 있는 정수분의 수는 1이네. 알았어요 베이비. 알았어. 너 정수분의 수 1. 여기 1이네.
그럼 나는 이제 누구? 너만 따르고 하고 싶단 말이야. 그 요 앞에 붙어있는 또 자릿수 그냥 올리려고 봤더니 그 수가 너무 커지기 시작해. 그게 귀찮아. 귀찮아서 그냥 어떻게 해버려? 알았어. 요 정수분 양변에서 내가 빼버리자고. 그럼 양변에서 내가 1을 빼버리면 로그 7의 7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스코어 0.B3 턱턱턱 이진법수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여전히 또 너를 알고 싶었으면 이 양변에다 누굴 곱합니다? 2를 곱합니다. 그 양변이 1대1 곱해버렸어. 그럼 로그 7의 7분의 16 요 놈의 완전 제곱됐고 그 놈아가 B3 점 링길링길링길 이진법수. 자 그럼 나는 이제 뭐야? 네가 갖고 있는 정수분의 수가 누군지가 궁금해. 요걸 다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정수분의 수가 0 아니면 1일 테니까 결국의 포인트는 여기는 요 진수 자리에 해당되는 7분의 16의 완전 제곱이라는 값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7과 비교했을 때 7보다 큰 수인지 7보다 작은 수인지에 따라 너보다 크시면 당연히 7제곱보단 작은 거니까 그잖아.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어요? 오케이 콜. 그 대충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누군데? 아니 16을 7로 나눠. 대충 해보면 된다고 대충. 7이 14에다가 20이니까 아이고 화끈하게 가자. 분명 누구는 7분의 16은 2.3보다도 작은 수지.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가볍게 뭐 해버립니다. 제곱 한번 땡겨볼 수가 있겠고 그럼 제곱한 수도 여전히 대성관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3을 제곱해보면 얼마 나오니? 나 산수 되게 못하는데 제곱하면 얼마 나와? 9, 3이는 6, 2, 3은 6, 2는 4. 그럼 이게 5점 얼마 나와? 2구 나오지. 분명 7보다 작지. 그러니까 분명 너의 정수분의 수는 분명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해당되는 것? 너에 해당되는 것도 제로군요. 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져 있는 과거로부터 출제됐었던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로서 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법에 대한 부분들을 숫자를 좀 바꾼다던가 이런 자리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학교에서 보통 10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본 문제는 한 4개 정도 학교에서는 출제를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거쳐가면서 반드시 극복을 해두셔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진행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본 내용 무슨 내용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사연과 이유도 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알았습니다. 오케이. 지금 정리할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정리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자, 연습 문제 그 23번, 24번. 뭐 사실은 여기가 워낙에 문제를 낼 게 없다 보니까 당신들한테 좀 어렵게 내려고 치면 누구랑 콜라보레이션 할 수밖에 없냐면 고일 과정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부터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심심하니까. 연습 문제 2-23번.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엄청 많아. 뭐 이렇게 있어서 감을 만족하는 짠! 이게 있어. 로그에 이게 뭐래니? 이게 뭐라고 써 있어? UV 더하기 로그의 VU 이렇게 돼 있고 Y는 참 뭐래 이거 로그 U의 누구냐 V의 제곱 더하기 로그 V의 U의 완전 제곱 쫙 이래놓고선 원추 원하는 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점 X, Y에 뭘 구해달라? 자취가 도대체 뭐냐? 그럼 뭐 이제 자취라는 그런 질문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이 꽤 많았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그 관계 자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것만 당신이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줘봐 이렇게 하는 문제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근데 어떤 말 정도 하나를 꼭 반드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사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 짜잔. 자, 요걸 이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1학년 과정에서도 보면 그 홍성대 할아버지가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었어. 뭐야, 그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변수는 죽으면 뭘 남긴다? 변역을 남긴다. 그게 즉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이제 X랑 Y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관계식을 맺으려고 해. 그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저 관계식 맺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 이따 보면 알아. 하나도 안 어려운데 맨 마지막에 답을 낼 때 그걸 갖다가 정령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냈느냐 이런 부분 또한 동시에 그런 것들 범위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또 기본기가 있냐 이거야.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 짜잔 아저씨 이런 걸 갖다 쳐. x 플러스 y가 3 x 곱하기 y가 1일 때 이거야. 자 그때 x랑 y가 궁금했대.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아가씨? 소연이 어떻게 풀 거예요? 한 문자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값 y값 구해달라고 이제 아저씨가 요구를 했어. 아 그럼 별것도 아닌데 저 아저씨는 왜 이러는 그러면서 뭐 해갖고 다 퐁당 이게 대입하고. 이게 개념 없다는 거야. 물론 내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푼든 아니면 저렇게 해서 풀어서 답을 내든 답은 같아요. 그런데 풀이를 봤을 때 나는 개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개념의 이름이 있냐면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단원명이 있어. 그럼 거기서 뭐냐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웠으니 합과 곱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적어도 두 문자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표현을 봤다. 아 그러면 당신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저런 조건의 식을 쳐다봤었을 때 아 x랑 y는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꼴 빵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이런 해석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런 걸 물어봤을 때 x랑 y 갖다 집어넣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아 x랑 y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이렇게 가슴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저 내용으로 끌어와야 저게 개념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고. 자 무슨 잡소리인지 다 때려치고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 짜잔. 자 관계식 몇 개 때. 근데 봤더니 별로 어렵진 않네. 여기는 너랑 너 분명 밑과 진수가 서로 체인지 되어 있으니까 역수 관계는 거 뻔히 알아. 자 근데 그게 눈에도 잘 아직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했어. 아저씨가 아까 전에 너를 그냥 A라고 치환해버리고 그럼 분명 역수 관계 있는 거니까 이 아저씨는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는 이 아저씨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니네 눈에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그러는 순간 여기는 이 아저씨는 너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 대놓고 나는 뭐입니다. A 더하기 A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니까요. 아 끝났네요. 따라서 뭐입니다. Y는 요 놈이 그대로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면서 딱 답 나왔네 라고 하면서 아 저놈의 자취는 저거구나. 그래놓고 이제 답지를 딱 하니 봤더니 이 뒤에 뭔가 멘트가 더 있다고. 그럼 틀린 거야 그게. 답지 안 봐도 이런 어떤 지금 봐. 이런 문자가 지금 사라졌잖아. 꽁송대 할아버지가 괜히 농담하신 게 아니거든. 그 돈 많은 양반이 왜 농담을 했겠어.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자꾸 놓치니까. 뭐 저런 게 사라지잖아. 그럼 무조건 새롭게 만들어진 너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함. 이거라고. 여기까지 콜? 아 근데 저거 이거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찾기는 분명 아까도 골처럼 얘기했지만 로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실수라고.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 그게 로그라고. 그럼 특별히 어떤 U랑 V에 대한 범위는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정도의 수준으로만 줬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건 분명 모임이 자명해? 실수임이 자명해. 근데 너랑 너를 더한 값이 X야. 그럼 곱한 값은요? 아니 걔랑 걔를 곱한 값은 1인 거지.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콜? 분명 얘는 반드시 실수인 상태여야 되는데 더해서 X고 곱해서는 1이니까 분명 우리의 A와 A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합해서 너 곱해서 1 이렇게 되시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데 그런데 분명 너는 실수인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반드시 실수로 나와야 하므로 너에 대한 판별식 조건 그것은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놈이 뭐야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x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마저다 써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거라고. 무슨 말 얘기됨?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들 나오는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아저씨가 상수업 하시면서 저희 이쪽 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런 얘기일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눈에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학상에 대해서 그렇게 팍팍팍 개념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잠깐 언급해드렸고 1월달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성심성의껏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콜. 그럼 넥스트 밑에 있는 24번 문제도 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그 2차 함수 넌 그냥 2차 함수를 잘 아느냐. 그래서 연습 문제 2-24번 별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올라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분명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할 때 중3 과정에서는 그냥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 최소 다루다 보니까 별 대단한 건 없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한 제한 변역에서의 최대 최소를 다룬다고. 그러니 교과서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최대와 최소를 이게 교과서 근본 얘기 최대 최소를 다루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정의역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인지 당초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놈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그런 것들은 과연 어느 범위에서에 대한 최대 최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게 이제 함수 전 부분에 놓고 봤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가장 기본이겠다라면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 누구나 다 알아요. 뭘? 자,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있대. 자, 그럼 실수 전범위라면 최소는 언제나 꼭지점에 y좌표였겠지만 이차함수라는 도형은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 대칭축에 있어서 대칭축 이전까지는 분명 감소하다가 대칭축 이후로부터는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그러니 어떤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가 정확하게 결정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관측할 범위에 즉 정의역 범위에 이와 같이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관측할 정의역 범위 하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1-1에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동으로 만들어 놨어야 될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럼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별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제 로그 배웠으니까 그냥 2차 함수 문제 물어보는 건데 단지 그 개수를 로그로만 표현해서 준 그런 형식의 문제밖에 안 된다 이거야. 괜히 어렵게 느낄 필요 전혀 없다고. 자, 그럼 보시면 한번 가봐요. 문제 이렇게 있대. 0에서 x가 어디까지? 4까지. 뭐 이렇게 있나 봐. 자, 이런 동네에서 함수 y는 이러면서 뭐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a의 x입니다. 쫙 이렇게 있죠? 오케이. 더하기 로그 2의 b 쫙 이렇게 있어서 너에 대한 무슨 값이 최대값은 5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일 때 그리고 우리 a는 지금 현재 1에서 16 사이 있답니다. 저런 것을 만족한 상수 a와 b는 도대체 어찌 되는지 네가 한번 직접 구해줘 봤으면 정말 좋겠음. 뭐라고 그냥 얘는 x에 관한 그냥 2차 함수인데 뭐라고 그 개수만 단지 로그로 좀 표현해 준 것뿐. 그러니까 콜? 자, 그러면 난 이제부터 뭐 해보겠다. 그래, 이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 있어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겠대. 어디에서? 이런 동네에서. 그럼 나는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X축, Y축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 어디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의 대칭축이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러지 아니한 상태인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게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러면 우리의 대칭축은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뭐 바보 아니니까 요거 간단하게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변형시켜주면 너 빼기 로그 2의 a의 완전 제곱에다가 원래 요 놈은 있었던 거고 완전 제곱 만들면서 생겼던 그 놈만큼은 요렇게 짬뽕 브루스 해주셔야 올바르게 식됐겠네. 그럼 현재 스코어 우리의 대칭축이라는 것은 그래요. x 이꼴 로그 2의 a 요게 이제 대칭축이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a의 범위가 지금 현재 요렇게 있다는 말씀은 분명 뭐겠구나. 우리의 대칭축의 존재 위치가 여기가 1보단 큰 거니까 대칭축의 존재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0보다는 크시고 여기가 16보단 작으라고 했으니까 4보다 작은 동네 범위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 대칭축의 존재 위치는 분명 어디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와 같은 정역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니 어쩐지 몰라도 정역이 우리의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최대값 하나는 확실하다 이거야. 즉 뭐야? 최대값 하나는 분명 꼭지점의 y좌표. 얘가 꼭지점 y좌표잖아. 그냥 신난다.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a의 완전 제곱. 네가 언제나 최대값이 될 게 확실하며 그때 최대값은 5래요. 알았어. 그럼 네가 5구나. 이렇게 식하나. 그럼 문제의 포인트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데 그럼 나름 정역이 여기 제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있는데 네가 들어간 순간이 최소인지 는 그때 달라요. 이거네. 즉 그림을 그려가며 판단하시면 매우 손쉽다 이거야. 대칭축이 저렇게 있을 때요. 짜잔. 나름 제로가 요만큼 4가 요만큼에 있대. 즉 누구야? 우리의 대칭축이 너와 너의 정 가운데에 해당되는 2를 기준으로 제로랑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요렇게 더 내려가는 거니까 요 순간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고 또 어떤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어. 이번엔 4가 여기 있어. 제로가 여기 있어. 그 정 가운데에 해당되는 2가 요렇게 있어서 우리의 대칭축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요런 범위 있을 땐 제로가 들어간 순간이 최소값이겠구나. 그냥 알았어. 그럼 분명히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 수학에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을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짓거리가 분명히 뭐합니다? 분류합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이럴 때에는 그럼 이럴 때 뭐라고? 우리 대칭축 여기는 네가 0보다는 크시고 2보다는 작았을 때에는 그 말은 우리의 A가 누구보다? 우리 A가 1보다는 크시고 4보다 작았을 때에는 이거지. 그때는 분명 4가 들어간 순간에 대한 함수값이 최소값. 그럼 4 발라 넣을 수 있잖아. 4 발라 넣을 수 있잖아. 4 발라 넣어버리시면 어떻게 돼? 4, 2, 8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에다가 4 넣었으니까 16. 그럼 요 놈이 누구? 마이너스 4라는 뜻.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요런 동네에 있을 때는 이번엔 네가 2 이상 포함시켜버리고 요런 동네에 있을 때는 그 말은 우리의 A가 누구? 4 이상 16보다 작은 값이었을 때에는 그때는 뭐예요? 우리의 최소값이 제로가 들어간 함수값이 최소값. 즉 여기는 네가 바로 최소값. 그러니까 그때는 로그 2의 B 이 놈이 최소값인데 그건 분명 문제에서 얼마?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만족하는 게 둘 다 될지 둘 중에 한 놈만 될지는 길고 짧은 건 이제부터 재봐야겠네. 그럼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네. 그럼 B값이 얼마라는 거야? 2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그에 따라 우리의 A값은 B가 2의 마이너스 4승이야. 네가 마이너스 4승이면 여기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넘어가 버리면 뭐가 돼버렸어? 로그 2의 A의 완전 제곱이 9가 됐으니까 따라서 너는 누가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요랬을 때 A는 얼마가 돼? 8이 되고 요랬을 때 A는 분명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A는 저 범위 안에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안 되겠지. 하지만 8은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너와 너로서 쌍 하나 나왔겠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놈과 요 놈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연립하시면 로그 2의 B랑 로그 2의 A 값이 나왔겠지. 그때 나오는 A 값이 요 범위 안에 존재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원하는 답의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자, 본 문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심심하니까 당신들한테 뭐 물어본 거야 그냥. 2차 함수 문제 물어본 거야. 단지 그 개수를 너네들이 이제 로그 배웠으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준 것뿐이라고. 여기가 됨. 시간 관계상 한 문제 더 풀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빡빡하고 좀 재수 없는 그런 경향의 문제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이게 여기 단원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낼 게 없으니까 과거의 과정의 걸 좀 끌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하다고. 그래서 니네들한테 어떤 인수분해 능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좀 요구하는 게 1단원과 2단원 내용이니까 침착하게 정석책 문제들은 모조리 다 내가 아까 풀지 말라고 했었던 지수단원의 문제 제외해놓고 나서는 필수 예제랑 유제 그리고 연수 문제
연습장에다가 꼼꼼하게 풀어오시고 확인학습 때 뒤에 있는 34번부터 끝까지가 또 간단하게 한 20문제가 30문제 있어. 간단히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깔아놨으니까 반드시 꼭 학습을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합니다.